에이, 설마 우리가 뭐 멸종되기까지 하겠어? 진짜 요즘 사태를 전혀 모르네. 아직도 감이 안 오신다고요? 심각성을 모르겠다고요? 전 세계를 강타하는 폭염과 폭우, 미세 플라스틱과 각종 화학물질로 오염되는 바다와 토양, 그리고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 현재 우리가 보는 지구의 모습은 분명 심각해 보입니다. 실제로 국제연구진이 지구의 건강 상태를 검진해보니 지구는 인류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난 위험 상태였습니다. 인간이 지구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 기준인 지구 위험 한계선 9가지 가운데 생물 다양성과 기후변화, 담수, 합성, 오염물질 등 6가지가 이미 위험 수준으로 악화한 겁니다. 연구팀은 가장 먼저 야생동물이 멸종하면서 19세기 후반부터 생물 다양성 경계가 무너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토지는 물론 호수, 강과 같은 담수 역시 20세기 초부터 위험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류가 만든 플라스틱과 살충제 등 합성 오염물질은 1950년 이후 50배나 증가해 지구 건강 지표를 악화시켰고, 기후변화 역시 1980년대 후반부터 한계선을 넘어섰습니다. The four boundaries that we assessed in 2015 are deeper into the red, so we're continuing to move in the wrong direction. And this is a big concern. 연구진은 아직 위험 한계선을 넘지 않은 세 지표 가운데 대기질과 해양 산성화 등 두 지표도 위험 수준에 근접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일하게 안전 범위에 있는 건 오존층 변화인데 인류 공동의 노력 이후 지표가 점차 좋아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We signed the Montreal Protocol in 1987. The world stepped up collectively, trusted science, and the industry delivered solutions. And we were able to veer off from that life-threatening disaster, and we are today back in a safe space. 연구진은 단순히 지구 평균 기온을 낮추는 데에만 노력하는 게 아니라 지구 환경을 원래대로 복구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황룡강 장록습지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소식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장록습지를 끼고 흐르는 황룡강의 수질오염 역시 심각한 수준입니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록습지가 있는 황룡강 하류입니다. 짙은 녹빛의 강물 위로 하얀 거품이 둥둥 떠다니고 악취도 심합니다. 오염수로 추정되는 물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 물은 황룡강과 습지로 들어갑니다.
최근 황룡강에서 200여 미터 떨어진 오수로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물이 황룡강으로 흘러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바닥에는 새까만 침전물이 가득합니다. 여기에 지금 지나다니는 시민들이 지금 대부분이 냄새가 아주 심하게 썩은 냄새가 난다라고 얘기들 계속 하시고 계시거든요. 과거에도 이제 그 어폐수가 흘러나오긴 했는데 양이 이 정도는 아니었죠. 실제로 황룡강 하류부의 수질을 검사해 보니 물 100ml당 총 대장균 군수는 6만 8천 개로 보통 수준보다 13배 높았습니다. 분뇨 등 오염물질이 유입됐다고 볼 수 있는 수치입니다. 며칠 전 일어난 물고기 폐사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수질 검사에서도 수질의 오염 정도를 나타내는 총 유기탄소량과 총인 등이 필요 이상 검출되는 등 수질 오염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당장 수질 오염 문제를 해결할 대책은 없는 실정입니다. 황룡강을 관리하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더러운 물이 어디서 흘러들어오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수관로가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어 원인 지점을 찾기 쉽지 않단 겁니다. 또 가뭄 때문에 물의 양이 적고 물이 흐르지 못해 오염이 더 심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연구 용역 사업이라든지 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오염 인자들에 대한 그 관리 감독 또는 감시 활동들을 지금 강화하려고. 광주시는 영산강과 황룡강을 Y벨트라 부르며 친환경적인 치유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지만 오염된 물이 주변 자연까지 병들게 할 거란 우려마저 제기됩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환경을 해치는 대표적 원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 원인으로 쓰레기 문제, 플라스틱 문제, 에너지 생산 중 나오는 화학연료 연소, 무리한 재개발로 산림 파괴가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면 앞에 보이는 쓰레기 보이시죠? 사진만 봐도 냄새가 날 것 같은데요. 이 산처럼 쌓이는 쓰레기가 매일 50만 톤씩 배출된다고 합니다. 옆에 있는 그래프를 봐도 심각한 쓰레기 문제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볼 문제는 플라스틱 문제인데요. 요즘 플라스틱 문제 때문에 전 세계가 난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에 보이는 사진처럼 해변가에서 썰물이 때 사람들이 무심코 버린 쓰레기가 무분별하게 보이는 심각한 사진입니다. 또 다음 사진은 그 쓰레기를 먹고 또 우리가 먹을 물고기 사진인데요. 이 물고기의 배를 보면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버린 쓰레기를 물고기가 먹고 그 물고기를 우리가 먹는 이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사진처럼 화석연료를 통하여 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생활에 많은 편리를 얻고 있는데요. 이러한 화석연료를 사용함으로 인해 많은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여 이로 인한 온실효과가 생겨 지구온난화를 가속시키고 있습니다. 옆에 사진이 있는데 산림이 어떠신가요? 많은 산림이 파괴된 걸 볼 수 있는데요. 한국은 과거에는 깨끗하고 큰 산림이 있었는데 최근에 무리한 재개발로 인한 산림 파괴가 빠르게 진행되었고 우리 학교 옆 또한 산림 개발로 인하여 산림이 파괴되는 모습을 보니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환경 소비 필환경. 이제 환경 보호는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 문제. 이른바 필환경 시대. 지구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작은 실천부터 한 걸음씩 고고! 안 물어봤지만 알려줌. 특명 지구를 지켜라. 삐요 삐요 함께하실 히어로 광. 첫 번째, 내 손 안의 친환경 스타벅스. 좌우로 고개만 둘러봐도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플라스틱.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도 이만큼이나 쓰고 있다니 어휴 어마어마하네.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탓일까? 제로 플라스틱을 실현하기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인데 여기 환경도 지키고 별도 딸 수 있는 일석이조의 방법 소개한다. 두둥! 2025년까지 일회용 컵 사용률 0% 도전하는 스타벅스. 개인 텀블러 사용 시 에코별을 적립해주고 전국 매장의 플라스틱 빨대를 없앤 데 이어 제주도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까지 없애버렸다. 뭐야? 그럼 텀블러를 무조건 챙겨야 하는 건가? No. 일회용 컵 대신 100% 재활용이 가능한 다회용 컵, 이른바 리유저블 컵 실험을 시작했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음료 구매 시 1,000원의 보증금을 내고 리유저블 컵을 이용하면 되는데 다 마신 컵은 해당 매장이나 제주공항 내 설치된 반납기를 통해 반납하면 보증금이 딱! 배수된 컵은 세척 전문기관에서 정성을 다해 관리해서 다시 스타벅스로. 단 파손된 컵은 반납 불가하니 소중히 보내주자. 이 도전이 성공해 제주 전 매장에서 활성화 시 일회용 컵 감축량은 연간 약 500만 개. 이게 만약 전국에서 스타벅스뿐 아니라 모든 커피 전문점에서 도입한다면 그 감축량은 와우!
이 실험의 성공 여부는 다회용 컵을 사용하고 반납하는 우리에게 달려있으니 제주 갔을 때만이라도 꼭 동참해보도록 하자. 두 번째, 레벨업 완료! 플라스틱 활용의 신세계. 연간 30만 톤의 페트병이 쏟아지는데 쓸 페트가 없어서 수입을 한다? 이게 뭔 소리인가 싶지만 사실이다. 페트병은 플라스틱 중에서도 섬유나 솜, 노끈 등으로 변신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은 재활용품이다. 그러나 의료용 섬유나 식품 포장용기 같이 이른바 고급 제품으로 재활용되는 규모는 전체의 10%도 채 안 되어 최상급 폐 페트병은 현재 일본 등지에서 수입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우리나라 페트병이 저품질 취급을 받았던 이유는 뚜껑이나 라벨을 같이 수거했기 때문. 재활용 과정에서 이물질 함유량이 높아져 고급화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다. 작년부터 시작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제도도 최상급 폐 페트병을 만들기 위함. 이마트와 이마트24도 폐 페트병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동참했다. 이른바 무라벨 생수, 브랜드 정체성을 표현하며 제품의 얼굴과도 같았던 라벨을 과감하게 꽉! 우리는 분리수거할 때 라벨을 제거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고 페트병 재활용 효율도 높이는 동시에 라벨로 발생하던 비닐 쓰레기는 줄어들어 지구는 건강해지고 신나.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렇게 고품질의 폐 페트병은 재활용이 되어서 바로 두구두구 이마트 과일 채소 재생 플라스틱 용기 도입. 그렇다, 너가 산 그 과일 재생 페트병으로 만든 용기에 담긴 거다. 와! 이렇게 재생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게 되면 신규 플라스틱 생산은 줄고 플라스틱 폐기량을 연간 1,000톤, 그러니까 기존 사용량의 절반 수준. 적어도 이마트에서 과일 채소를 샀다면 플라스틱 보고 너무 죄책감 갖지 말도록. 사실 재생 용기를 식품에 사용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그만큼 이마트의 직원들은 많은 노력을 했겠지만 어때? 지구가 건강해지는데 대헷? 세 번째, 굳이 알 필요 있는 작은 실천 활동. 이마트 세제 리필, 쓱닷컴 홀드체인 전기 배송차, SI 페리스틱 업사이클링 등등등등등. 우리의 일상과 매일 연결되는 신세계 그룹에는 사실 다양한 친환경 활동들이 있다. 아니 너무 많다. 그중 앞권은 단연 알비백. 국내 최초로 스티로폼 등 포장 부재재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 보냉백으로 도입 이후 많은 동종업계에서 참고할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알비백은 새벽 배송을 시작한 지 2달 만에 스티로폼 박스와 아이스팩 등 일회용 포장용품 약 80만 개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는데 일렬로 놓으면 서울에서 전주까지 갈 수 있는 190km의 포장용품을 줄인 셈. 친환경적인 요소 외에도 일단 디자인도 예쁘고 공간도 넉넉해서 캠핑장에 가면 너도나도 사용하고 있다는 후문. 아참, 참고로 쓱데이나 다양한 이벤트에 한정판 디자인들이 나오는데 이번에 역대급 한정판 알비백이 나왔다. 바로 디자인 맛집 코카콜라 알비백. 탐난다 너. 한정판의 진심인 분들은 지금 쓱닷컴에서 진행하는 폐플라스틱 수거 캠페인 원더풀 캠페인에 참여하길 추천한다. 참고로 이 행사는 이마트 스타필드에서 오프라인 행사로도 진행된다고 하니 꼭 시간 내서 동참해보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가장 쉬운 작은 실천은 숙취보다 힘들다는 공병반납이다. 안다, 귀찮은 거. 안다, 괜히 민망한 거. 바리바리 싸들고 근처 편의점 가면 갑자기 여기저기 전화를 거는 직원들. 그래서 된다는 거야, 안다는 거야. 사실 소규모 편의점 같은 경우 수거한 공병을 둘 곳도 마땅치 않아 은근 받는 곳을 찾기 어려운데 그럴 때는 그냥 가까운 이마트로 가자. 하루에 몇 병 한정해서 받는 편의점과 규모 자체가 다르다. 수거 방법도 겁나 간단. 그냥 내가 가고 싶은 시간대에 가서 수거 기계에 넣으면 끝. 현금이 짤랑짤랑. 제발 30분 아니 3분만 시간 내보자. 지구가 고마워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가까운 미래에 우리의 삶은 정말 어려워질지도 모른다. 대체 소재 등 복잡한 연구는 우리 이과생들에게 맡기고 그 전까지 어쩌면 나 하나쯤이야 라는 안일한 생각은 분리수거 저 쓰레기통에 버리고 모두가 작은 실천부터 한 걸음씩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내 멋에 취한다. 야, 멈춰. 저희 학교는 탄소 중립 중정학교입니다. 이거 안 돼요. 와, 이거 뭐야? 안 돼, 안 보여줘. 짠! 우리 학교는 분리수거 잘하면 이런 것도 준다? 뭐? 우리 학교에서 분리수거를 하면 이런 것도 준다고? 화분을 안고? 이런 에너지 낭비 안 돼요. 자연인 냄새가 나는데? 저기서 나는 냄새야! 이게 뭐야? 탄소 중립 중점 학교인 우리 학교에서 운영하는 텃밭이야. 아, 그렇구나.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소중한 가족이 있고 먼 훗날 결혼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많은 가족이 생기겠죠. 하지만 요즘의 환경 실태를 살펴보면
제일 소중한 우리의 가족의 생명을 위협하고 우리 미래 세대의 행복과 그리고 혹은 존재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귀찮다는 이유로 혹은 조금 편하다는 이유로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혹은 쓰레기 처리를 잘못하고 계시진 않았는지. 여러분, 분리수거라는 작은 실천으로 환경을 지켜보는 건 어떨까요?